매수하기 전에 잘 생각해라 판다. 이 주가 우상향을 봐봐.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 생각할 게 어디 있어. 내가 주식 고수는 못 되지만 이 바닥에서 절실히 깨달은 게 있는데 말이다 판다.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걸 절대 고지고대로 믿지 마라 판다.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해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 차트는 올해 주가 조작으로 시끄러웠던 종목 중에 하나다 판다. 해당 사건이 터지자 뉴스에서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 판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주가를 올리면서 감시망을 피했다고 말이야. 믿던 말던 그 종목은 사건이 터지기 수개월 전부터 내 관심 종목에 들어있던 종목이다 판다. 그런데 이 종목 메모에 내가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나 판다. 수상함 지켜보자. 나 같은 하수에게도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눈에 띄지 않았다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판다. 이상한 점이 보인다고 어디에? 모르겠는데. 주식이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신나지 뭐. 바로 그거다 판다. 이 차트에선 그 어디에서도 신나고 흥분되는 감정을 찾을 수가 없다 판다.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탐욕, 두려움, 희열, 필연적으로 여러 감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에도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비슷한 상승폭을 비슷한 거래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가 아님에도 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고요하게 올라가지 판다. 거래량을 봐라. 흔히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을 하지. 과연 무엇을 속일 수 없다는 걸까? 탐욕, 두려움, 조급함, 쾌감, 바로 인간의 본성. 우선 해당 종목은 올해 주가 조작으로 한참 이슈였던 삼천리라는 종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식의 특징들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이상 반드시 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래량, 반드시 거래량을 필수로 봐야 합니다. 거래량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 분석이나 재무 분석 등의 기준을 거치지 않아도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우선 본 영상에 앞서 이 매매 기준은 아무 근거 없는 저만의 뇌피셜일 뿐인데요. 저는 왜 이 종목의 거래량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자신이 산 주식이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요. 자고 일어나면 1년 내내 계속해서 자산이 막 불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 따라 여기저기 돈을 끌고 와서 마구잡이로 불타기를 하는 사람, 너만 알고 있으라며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는 사람,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하고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뇌에 빠진 사람. 그런데 이 종목은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 같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도 아니고 저토록 고요하게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돈 앞에서 이토록 침착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돈을 잃고 버는 실험에 참가한 인원들의 뇌신경 활동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한 인원들의 뇌신경 사진을 확인한 결과 흡사,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비슷했다고 하네요. 브라이언 너슨 박사가 한마디를 남겼죠. 돈만큼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나체도 시체도 그만큼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기 수개월 전 우연히 여러 종목들을 돌려보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거예요. 확연히 이상했거든요. 저는 세력주나 테마주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늘 사람의 탐욕과 공포가 가득한 주식들만 매매하다 보니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 주식이 더욱더 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이들에겐 급등주 테마주가 더욱더 이상하고 종잡을 수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에선 인간 본성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느껴지거든요. 두려움, 희열 같은 것들요. 그런데 돈 앞에서는 이게 정상인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런 주식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쯤 사건이 터졌네요. 이번엔 조금 다른 케이스를 봅시다. 최근 한참 이슈인 종목을 한번 봐보죠. 영풍재지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으로 시끌시끌하죠. 이건 역시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상해요. 이번에는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세요? 아니 이건 저만의 관점일 수 있으니 저에게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비록 이 종목은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찾아본 거라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을 알기 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 종목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상하거든요. 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요. 아까 보여드린 종목도 그랬지만 이 종목 역시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가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식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보이세요? 이게 주식으로 설명하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아내에게도 했는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로 예로 드니까 대번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집의 가격이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끝도 없이 올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매일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겠죠. 그렇게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고점에 다다르자 그 최고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찝찝한 일이 일어나요. 하루하루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이 딱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최고점에서 변동폭이 큰 것도 아닌데 점점 매물이 쌓이며 거래량이 늘어나요. 오늘 한 채가 거래됐다면 내일은 두 채가 거래되고 모레는 세 채가 거래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다 팔고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점에서 사들이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합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탐욕이고 욕심이니까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바로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거래에서 사는 사람의 욕심은 이해가 가지만 파는 사람의 탐욕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봐봐요. 자신이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옆집, 앞집, 뒷집 집을 내놓는 족족 거래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겠죠. 그러다 호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드문드문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일부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세대에서는 못 참고 시세보다 싸게 내던지고, 그 상황이 심각해지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것이, 이런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시장의 논리이고 행태잖아요. 지금 영풍제지의 저 가격과 저 거래량을 이해하려면 매도자들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받아들여야만 해요. 오케이, 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왔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욕심은 그만 부리고 슬슬 시세 차익을 누려볼까? 아마 이런 순간은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자산 시장에서 개인이 합심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러니 저는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것을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곳은 이해가 안 가는 곳임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되풀이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 자신만의 관점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며 철저하게 배제해 나갈 뿐입니다. 바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요. 주식시장은 자신이 이해가 가는 영역 안에서만 싸워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물론 시장이 이해가 간다는 말도 어불성설인 게, 그 누가 돈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살아남은 방법으로 부러지기 전까지 나아가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에 전 이렇게 거래량이 이해가 가지 않는 종목들은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준을 따라와서 부러진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주가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들을 관찰하시면서 거래량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주식은 심리게임이란 말들이 많은데 이 거래량이야말로 투자자 심리의 집합체 같은 것이더라고요.